어디서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백 팀장이 손흥민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내보내요.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전 정식으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고 누가 뭐래요. 티켓이 있다고 해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니 나가세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 전 이 항공사의 비즈니스 라운지 혜택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아이고, 착오라니 어이가 없네. 당신이 누구길래 내 말에 토를 답니까 뭐. 유명한 척이라도 하는 건가요? 라운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말을 멈추고 시끄럽던 대화 소음도 뚝 끊겼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날이 맑았지만 내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몇몇 승객이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고 수군댔지만 백 팀장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지금 상황 보셨어요? 한 중년 남성이 옆자리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분이 손흥민 선수 같은데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요. 누군지 알아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만 저건 좀 심하네요.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너 이거 찍고 있어. 이런 건 다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이미 녹화 중인데 괜찮으려나. 괜히 문제 생기면 어쩌지. 일단 찍어. 저 직원이 너무 무례하잖아.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백 팀장은 비꼬는 듯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자, 난 분명히 경고했습. 지금 당장 나가시죠.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면 서로 좋을 텐데. 백 팀장님, 잠시만요. 뒤늦게 한 여성 직원 민지 다가왔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이분이 정말 비즈니스석 승객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 라운지 매니저야. 내가 이런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잘 안다고. 어쨌든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백 팀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손님께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지 씨, 아무튼 필요 없어. 내 말은 곧 규정이야. 누굴 편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지금 규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듣고 있던 손흥민이 차분하게 입술을 축였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저는 그냥 여기가 제게도 열려있는 자리라고 믿었는데. 그러자 백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믿음? 참나. 여기 외국인이나 영어만 할 줄 아는 부자만 드나드는 줄 아시나 본데 당신처럼 후줄근한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 망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인종차별 같은 거 아냐? 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이는 저건 그냥 무례인 듯 전혀 매너가 없어 하고 속삭였다. 계속 녹화 중이에요. 조심하세요. 하고 한 젊은 승객이 주변을 향해 얘기하자 여러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저기 저 사람이 손흥민 맞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 손흥민.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스타잖아요.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 저는 오늘 런던행 비즈니스석이 있고 라운지 이용 자격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스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 백 팀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민지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괜히 고객들 소란만 일으키고 말이야. 백 팀장님, 이분은 유명 선수이고 티켓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내쫓으시면 유명한지 뭔지 몰라도 여긴 VIP 고객이 주류야.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 이게 회사 규정이라고? 회사 규정이라고 하기엔 전 이미 국제선 비즈니스 탑승권을 갖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조용히 티켓을 내보였다. 봤죠? 이건 정식 비즈니스 티켓이고 항공사 측에서도 라운지 이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백 팀장은 티켓을 흘끗 보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쏘아붙였다.
저한테 본인 확인 맡기실 필요 없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규정 위반이니 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박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백 팀장님,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박 실장님, 다들 괜히 난리입니. 저는 규정대로 이 손님이 조건에 안 맞아 보여서 입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안 맞아 보여서라니요. 시스템에 등록된 예약 정보 확인은 해보셨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집니까? 얼굴도 모르겠는 사람이 VIP 맞을 리가 있나 싶어서요. 모라지오 잔, 손님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라운지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백 팀장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는 곧장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저분이 손흥민이라는 게 확인되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 받겠다고 몰려들고 정신 없어지면 다른 VIP들 불편해지잖아요. 그러자 박 실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VIP라면 유명인이 더 VIP 아닌가요? 거기서 차별을 두는 건 이상하네요. 갑작스러운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저마다 수군대기 시작했다. 어떻게 백 팀장님도 좀 지나치네. 그러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망신이냐. 라운지 수준 떨어뜨리는 건 저쪽 같아. 손흥민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마침내 박 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이쪽으로 잠깐만 오셔서 제가 직접 예약 사항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걸음을 떼려 하자 백 팀장이 거칠게 막아섰다. 실장님, 제가 여기 책임자예요. 저한테 확인할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죠. 저렇게 내버려 두면 다른 손님들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백 팀장님,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손님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일단 수습하겠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안에 있던 젊은 여성 승객이 크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동의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잠깐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모두가 보고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그래요, 다들 민망하다고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저희도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적인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백 팀장이 뒷목을 잡으며 한숨을 쉬자 민지가 재빨리 컴퓨터를 두드렸다. 확인했습. 손흥민 손님께서는 정식으로 오늘 런던행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게 맞네요. 등급 혜택도 충분하시고 별도의 초대권도 이미 발급받으셨습니다. 박 실장이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서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측에서 발생한 오해인 듯합니. 지금 바로 라운지 이용하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백 팀장은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으나 주변의 눈총이 부담스러웠는지 버럭 소리만 질렀다. 이봐요, 박 실장님.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 규정을 지키는 것과 고객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 그리고 이 손님은 실제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습. 직원분들이 많아서 정신없을까봐 조용히 있었는데 유독 백 팀장님만 저한테 불친절하시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불친절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며 라운지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동조하는 듯 맞아, 아까 다 들었어 하고 웅성거렸다. 백 팀장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다. 내가 언제 그랬는지 증거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있고 녹화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신들 촬영은 불법이에요. 백 팀장이 다른 승객들을 향해 화를 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대답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 없이 촬영당한 게 아니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리겠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죠. 백 팀장은 뾰족한 말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파문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다. 잠시 후 카운터 안쪽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민지가 받더니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여기 골드윙 비즈니스 라운지입니다. 아, 네. 조금 문제가 생겨서 네, 알겠습네. 바로
민지는 수화기를 놓고 박 실장에게 다가갔다. 담당 본부 쪽에서 지금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손흥민 손님에 관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SNS에 지금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뭐라고요? 벌써? 박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마도 방금부터 촬영하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큰일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실장은 죄송스러운 표정을 짓고 조용히 부탁했다. 정말 송구함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빨리 수습하고 사과드리겠습.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 팀장은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 다 좋은데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이랑 충돌을 일으켜야 해? 그냥 평범하게 규정만 지키면 되잖아.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노년 신사가 크게 반발했다. 듣다 못 참겠군요. 이런 사람이라니? 이분이 누구든 똑같은 손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야말로 규정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은데. D도 다른 중년 여성 승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비즈니스 라운지는 해당 티켓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요. 결국 편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이분이 손흥민 선수가 맞다면 오히려 라운지 명성도 높아질 텐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됐지만요. 이렇게 주변의 승객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자 백 팀장은 궁지에 몰린 표정으로 따져들었다. 조습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처리하세 난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것뿐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집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큰 소동으로 번질 거라곤 저도 예상 못했습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 저는 늘 다른 문화권에서도 존중받고 또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습. 한국에서조차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마음이 아프네요. 박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어떤 면에서 잘못이 있는지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승객 중 하나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선수 힘내세. 저희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들도 많고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D도 다른 승객이 중얼거렸다.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인데 오히려 외국에서 더 우대를 받았을 텐데 참 민망하네. 백 팀장은 잠시 뭔가 말을 하려다가 곧 자리에서 물러섰다. 민지 씨, 일단 접수나 하고 난 좀 나갔다 올 테니까? 그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민지가 다급하게 붙잡았다. 팀장님, 지금 이렇게 빠지시면 더 곤란해집니. 직접 사과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저 사람 유명하다고 모든 게 다 특별 대우인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다른 손님이 발끈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당하게 낸 돈, 그리고 본인 권리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셔야죠. 결국 백 팀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다시 돌아섰다. 됐다. 난 몰라요. 내가 틀린 건 없어. 다들 법대로 해봐. 손흥민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유명세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습. 그냥 같은 조건이면 누구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 팀장은 그 말을 흘려듣고 싶다는 듯 억지로 시선을 피했다. 누가 평등을 모른다고 합니까? 여긴 나름대로 고급 라운지고 손님들도 최고급 서비스를 기대해요. 그런데 당신이 못마땅했던 거야. 어떤 부분이 못마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백 팀장이 순간 말문이 막히더니 결국 내뱉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몰려들면 귀빈들이 불편해진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손흥민이 서서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저도 늘 조심합니. 원치 않게 주목받고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는 걸요. 그래서 아까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난 그냥 시끄러워질까봐 그랬어요. 그럼 저를 조용히 안내했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보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 실장이 조용히 진정을 요청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손님들께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
일단 손흥민 손님께는 저희 라운지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재교육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백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교육? 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팀장님, 우리도 배우고 고쳐나가야 합니. 만약 차별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그건 명백히 회사 정책에도 위배됩니다. 나는 차별이 아니라 우리 라운지의 고급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논리 자체가 차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 팀장은 좌중의 시선을 느끼고 결국 헛기침을 하더니 불편한 듯 입술을 떨었다. 조습 그럼 손 선수님께 죄송하다고 하죠. 됐죠? 그 태도 자체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한 젊은 승객이 비꼬는 듯 말했다. 맞아요. 아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됐죠? 라고 할 문제인가요? 다른 이도 거들었다. 손흥민은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 때론 사람 사이에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입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라운지 전 직원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니 백 팀장님도 참여하셔야 해요. 포용 교육? 네. 어떤 손님이 오시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나 손님이 유명인이라면 조용히 안내해드리거나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매뉴얼이 필요함니 절대 단정 짓고 내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백 팀장은 작게 코를 골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제야 주변 승객들도 조금씩 분위기를 풀며 각자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휴, 다행이네요. 잘 마무리되려나 봐요. 손흥민 선수가 참 인내심이 좋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촬영했던 영상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네. 업로드하면 이 라운지 입장에선 큰 타격이 있을 텐데. 글쎄, 본인들이 알아서 소통해야지. 어쨌든 배워야 할 교훈이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부모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 나도 나중에 해외여행 다니게 되면 이런 상황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오늘 보면서 무례한 태도가 얼마나 창피한 결과를 부르는지 배웠지? 응, 나도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잠시 후 라운지 중앙에 마이크를 든 박 실장이 서서 조용히 안내 방송을 했다. 현재 발생한 소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 저희는 라운지 직원 전원이 이번 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 특히 손흥민 손님께 사과드리며 모든 승객 여러분께도 불편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장내가 차분해지며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이 기다리던 음식을 가지러 가거나 대화를 재개했다. 누군가는 좀 과하긴 했어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나은데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상황 수습이 늦었어. 앞으로는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해. 라는 말을 덧붙였다. 손흥민은 민지와 함께 좌석으로 이동했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제대로 확인하고 친절히 안내했어야 했는데 오늘 많이 마음 상하셨죠? 뭐 쉽진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바로잡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번 건이 SNS나 언론에 크게 퍼지게 되면 선수님도 좋지 않은 이슈로 번질 수 있잖아요. 전 괜찮음 문제 제기를 할 건 해야죠. 이런 차별적 태도가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니 문제의식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저희도 내부 교육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규정만 강조한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제 경험으로도 해외 구단에서 생활하면서 늘 느꼈지만 문화적 차이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칫하면 선입견이 나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옆에서 듣던 한 승객이 슬며시 끼어들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너무 무례한가요?
아니에요. 괜찮습. 저도 기분 풀고 싶으니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건 반갑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 팀장은 약간 초췌해진 얼굴로 서성거리다가 결국 한 걸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사과를. 네, 말씀하세요. 이건 변명이겠지만 저는 라운지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제 표현이 심했네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이라든가 수준 떨어진다는 말. 그 부분은 제가 과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선입견이나 단정이 다른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백 팀장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한 것 같습. 죄송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도 안도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제 좀 정리가 되나 보네. 맞아요. 결국 사과하려면 진심으로 해야죠. 그때 박 실장이 다시 나타나 백 팀장과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회사 측에서도 바로잡을 게 많습. 우리 모두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백 팀장님은 라운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시니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더 인클루시브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옆에서 작게 박수를 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손님들께도 새로운 서비스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화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든 직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결정됐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네요. 한국도 글로벌 사회가 됐으니 이런 식의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 승객들의 관심도 이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다. 방송에선 곧 비행기 탑승 안내가 들려왔고 몇몇은 탑승 시각이 다가오네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흥민과 사진을 찍거나 응원 인사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손 선수님 덕분에 저도 배우고 감니 언제나 외국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를 빛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속상하네요. 이런 일로 배우는 게 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됐으면 합니다. 백 팀장은 아직도 어색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럽게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라운지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고 사람들은 차와 간식을 즐기며 일상을 이어갔다. 잠시 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저희 골드윙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리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몇몇 승객이 오, 뭔가 변화가 금방 일어나네 라며 흥미진진해했다. 박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라운지 한가운데에 섰다.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일로 인해 저희 라운지가 배워야 할 점을 깨달았습. 회사는 앞으로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문화적 감수성 교육과 포용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을 시행할 예정입니. 또 어떤 승객이 오시더라도 국적, 인종, 유명세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배려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저렇게 빠른 결정을 하다니 의외로 좋은 회사지 않나. 손흥민은 사람들 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다. 곧 몇몇 직원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손님, 귀중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살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배운 경험을 나눠 드릴 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마침내 탑승 안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오자 손흥민이 자리를 뜨려는 듯 캐리어를 챙겼다. 이제 곧 비행기 보딩 시간이라서 슬슬 게이트로 이동해야 할 것 같네요. 민지가 아쉬운 듯 물었다. 조금만 더 계셨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라운지 편히 이용하시고.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나가는 게 낫겠어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합니다. 백 팀장이 다가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 선수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
평소에 손 선수님 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팀장님께 더 잘했을 거라는 뜻은 아니겠죠? 아, 아닙니. 그냥 그러지 말 걸 그랬어요.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럽네요. 앞으로 누가 오든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라운지에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꼭 그럴게요. 주변에서 몇몇 직원이 팀장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조용히 격려했다. 백 팀장은 시선을 떨구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큰 변화가 일어난 듯했다. 손흥민이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다시 울렸다. 안녕히 가세요. 응원할게요. 손흥민. 파이팅 하세요. 그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라운지를 떠났다. 마치 캄캄하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는 듯 답답했던 공기가 한결 맑게 느껴졌다. 몇 분 뒤, 박 실장과 민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정돈합니다. 다시 모였다, 팀장님. 저희도 정책 개선과 교육 준비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백 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공지 올리고, 간담회 열고,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제대로 교육받도록 합시다. 화내. 그리고 이번 일이 이미 SNS에 퍼지는 중이라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도 곧 발표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많이 오만했나 봅니 하긴 고객 다양성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인데 내가 구시대식 생각을 했네요. 이미 늦지 않았으니 오늘을 계기로 우리 라운지의 이미지도 바꿔보죠. 그들은 비즈니스 라운지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한참을 논의했다. 차별 없는 라운지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 손님 응대 태도,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라운지 밖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본 손흥민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메시지 알림창에는 이미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다. 팀 동료나 지인들이 괜찮아 별일 없지 라며 걱정 어린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의연하게 답장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어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차별 없는 문화를 위해서. 공항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손흥민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면 오늘의 불편함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한 그는 곧 해외로 떠났다. 그가 떠난 후에도 공항 라운지에서는 포용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르게 마련되었다. 라운지 내부 스태프는 물론 경영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린 이제 손님 한 분 한 분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합니. 그게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사회가 바라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죠. 맞습 게다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앞으로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작은 차별 언행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항 라운지는 빠르게 개선된 모습으로 변해갔다. 재교육 과정을 마친 백 팀장과 직원들은 라운지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 응대 방식까지 한층 세심하게 업데이트했다. 고객들이 들어올 때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든 반갑게 맞이하고 혹시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가이드를 준비했다. 한 달 뒤 소문을 들은 여러 매체가 손흥민 선수의 조언으로 변화한 공항 라운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도 많았지만 손흥민은 더 큰 이슈로 삼고 싶지 않다면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다. 그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는 짧은 메시지로 답했다. 라운지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이곳 서비스가 많이 바뀌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퍼져나갔다. 한 번은 백 팀장 스스로 직접 문 앞에서 손님을 맞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가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편안한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미소 지을 때면 과거에 그 거만하던 모습이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백 팀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은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 모든 손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죠.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공감의 박수를 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지키자.
고 화답했다. 박 실장도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자면서 이마저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변화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의 포용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례가 된 것이다. 손흥민은 때로 해외 경기 일정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올 때면 이 라운지를 이용하곤 했다. 그리고 전과 달리 더욱 부드럽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느끼며 작은 미소를 띠곤 했다. 그에게 그때 사건 이후로 뭔가 달라졌냐고 물어보면 그는 늘 비슷하게 답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불편했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이제 라운지도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넓어졌다고 느껴요. 앞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더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듯 불편한 갈등은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요구했을 뿐임에도 그 작은 요구 하나가 제도와 의식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기 SNS에 후기를 남겼다. 오늘 라운지에서 본 광경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환대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유명인이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이제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보다 작은 목소리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줄 수도 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다들 좀 달리 행동하겠죠. 그렇겠지. 우린 이미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배운 걸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야. 맞아. 한번 겪은 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대화로 인해 공항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교차하고 성장하는 장으로 거듭났다. 모두가 각자 앞으로의 길을 떠나면서 이번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른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니 말이다. 혹시 또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도 이미 마음속에 답을 품고 있지 않을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아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공항 측 공지나 뉴스를 계속 확인해 보세. 정말로 크게 바뀌고 있답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모두는 다시 자신들의 여행과 일상으로 돌아갔다.